안녕하세요. 신재생 에너지 온라인 기술이전 설명회 진행과 대학의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중개를 담당하고 있는 특허법인 이노의 김민기입니다. 본 행사는 화석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 문제의 해결 방안의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 분야 관련하여 제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가천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창원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 기술을 소개함으로써 대학의 우수한 기술을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과 대학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술 발표는 제주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의 건물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기술 소개를 시작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권용재 교수님의 네독스 흐름전지 기술, 가천대학교 박정훈 교수님의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한양대학교 에리카 박태주 교수님의 전하층을 포함하는 태양전지 기술, 창원대학교 박민원 교수님의 초전도 풍력발전기용 초전도 코일의 특성평가장치 시스템 기술,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최진구 교수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기술 발표를 들으시고 연구자와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방송 중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 1대1로 상담할 수 있는 미팅을 주선해 드릴 예정이오니 문의사항 및 확인사항이 있는 기업에서는 설문조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제주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의 건물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기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도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실내외 공간의 에너지 최적화 기술 및 발명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5가지 기술을 소개하는데 첫 번째 기술은 건물 에너지 최적화 기술입니다. 본 발명에서는 실내 환경의 예측 및 동적 사용자 설정 기반의 건물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및 발명입니다. 기존의 실내 에너지 및 환경을 조절하는 기술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대부분의 건물에서는 온도, 습도, 조도 및 먼지, 농도와 같은 센싱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내 환경을 획일적으로 제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 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고 개인에게 맞춘 형태의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온도, 조도, 공기질 등을 포함한 실내 환경 요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최적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건물 에너지 소비를 절감하면서 동시에 쾌적한 실내 환경을 개인에 맞추어서 제공할 수 있는 실내 건물 에너지 최소화 및 환경 최적화 기술을 발명하였습니다. 본 발명에서는 최적화 알고리즘을 저희가 에이전트에 탑재하여 2마리 토끼인 쾌적한 환경, 에너지 절감, 이 2마리 토끼를 저희가 잡을 수 있도록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온도, 조도, 공기질 이 3가지 요소에 맞춰서 저희가 최적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소개하고자 하는 2번째 발명은 다수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만드는 IoT 생성 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발명은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수의 이질적인 센서 네트워크 플랫폼을 위한 센서 메타데이터 생성 시스템이고, 다음으로 사물을 제어하는 다수 IoT 플랫폼을 생성하는 액추에이터 컨버전 시스템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기존에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전문 개발자들이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개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이 개발된 것을 통해서 저희가 상황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을 제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개발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공장에 제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발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발명을 위해서 저희는 센서, 구동체, 서비스, 미들웨어 같은 정보를 관리자가 제공하여 주면 이것을 산물 인터넷 컴포지션 도구, 생성 도구를 이용해서 저희가 손쉽게 다수의 복수 IoT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플랫폼에 그 프레임워크가 있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얹음으로 해서 손쉽게 플랫폼들이 하나씩 생성되는 그 원리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현하여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다수 만들어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수 지도 플랫폼을 만드는 GIS 생성 도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은 앞에서 설명드린 사물 인터넷 생성 도구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많은 사물 인터넷 상황 및 환경 조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 플랫폼과 더불어서 별도의 GIS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됩니다. 이 GIS 시스템은 전문가가 개발함으로써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런 GIS 시스템을 손쉽게 개인이 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건물, POI 정보를 편집하고 사물 인터넷과 연동하여 다수의 GIS 플랫폼을 간단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GIS 생성 또는 컴포지션 도구를 저희가 제안하였습니다. 이때 컴포지션 도구에는 지도 데이터를 등록하고 건물이든지 정보를 입력하는 건물 데이터 컴포지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POI, 센서와 액추에이터 같은 정보를 입력하는 컴포지션, 이것들을 저희가 제안하고 이걸 통해서 사물 인터넷과 GIS 플랫폼을 연동하여 사용자에게 지도 기반의 상황 정보 또는 환경 조절 제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물 인터넷 IoT 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생성 도구 기술 및 발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현재까지 물리적인 사물을 가상화하고 가상화된 사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하여 사용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실정이었습니다. 본 발명에서는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 기법과 DOI 컨셉을 적용해서 초보자가 손쉽게 사물 인터넷에 가상 사물을 만들고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편집하여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물 가상화 도구를 제안했으며 서비스 생성 저작 도구를 개발했으며 더불어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빌더를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특정 물리적인 사물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은 사물의 타스크를 배포합니다. 빌드로부터 생성된 타스크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족관 및 양식장의 에너지 최적화 기술 및 발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식장이나 수족관에서는 물고기를 폐사율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수족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물수위를 일정 높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간 특히 양식장의 경우에는 24시간 물펌프를 구동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력 낭비가 심각하며 환경오염, 물소비가 과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물펌프 구동 전력 소비를 최소화하고 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더불어 사용자 요구 물수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양식장의 수조의 수위를 센스 데이터로부터 주기적으로 받아 예측하고 최적 알고리즘을 통해서 물펌프의 물 공급 정보를 산출하고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물펌프의 구동 시간과 구동 강도를 결정하여 제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황,
물 공급, 물 수위 상태를 항상 모니터링하는 예측 시스템과 수집 시스템을 제시했으며,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최적의 물 공급 환경을 또는 정보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퍼지 기반의 물 펌프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물 공급 펌프를 제어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저희가 5가지 발명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발명은 건물 에너지 최적화 기술이며, 두 번째 발명은 다수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만드는 저작 도구입니다. 다음은 다수의 지도 플랫폼을 만드는 GIS 생성 도구를 제시했습니다. 네 번째로 저희가 사물 인터넷 서비스를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저작 도구 생성 도구를 소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식장의 에너지를 최적화하는 발명을 소개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대학교에서 에너지 최적화 관련 5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김도영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권용재 교수님의 네독스 흐름전지 기술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권용재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또한 산학협력단장 겸 산학연구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레독스 흐름전지 관련 기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관련된 특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레독스 흐름전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생성하고 생성된 잉여의 에너지를 저장을 한 다음에 그것을 에너지 소비로 가져가는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에서의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을 담당하는 그러한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있지만 이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디바이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된 잉여의 에너지를 충전을 하고, 이렇게 충전된 에너지를 만약에 그러니까 전기가 부족한 심야나 이런 데에는 방전을 통해서 공급을 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플로우 배터리 시스템에서는 크게 기존에는 왼쪽에서 보이는 VRFB라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고요. 요 근래에 AORFB, 그다음 메탈 오게닉 RFB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플로우 배터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VRFB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건데, 이것은 활물질이 바나디움으로 되어 있고 단일 원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 문제가 없다든지 아니면 전기화학적 활성이 좋다든지 그다음에 크로스오버가 낮다든지에 대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수명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바나듐 자체가 히토류이기 때문에 비싸고, 그 다음에 저장에 어떤 한계가 있고, 또한 온도 운영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즉 5도에서 45도까지만 활성을 띠기 때문에 그 이상이나 그 이하가 되면 솔리디피케이션이 돼서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요 근래에 유기물질이나 유기금속 화합물을 활물질로 사용하는 대체 RFB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랩에서는 이러한 VRFB나 거기에 대한 대체 물질인 AORFB, 그다음 메탈 오르게닉 RFB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특허를 출원 및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여기 장단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해질의 활물질이 얼만큼 잘 녹느냐, 전해질에. 그렇기 때문에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셀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계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셀 전압을 높이는 문제, 그 다음에 반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촉매 같은 거를 써서 반응을 활성화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활성이나 이러한 것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크로스오버 이펙트를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어떤 멤브레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특허 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VRFB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양극과 음극에 같은 바나듐이란 물질을 사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장단점은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솔루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허를 마련한 것이고요. 간단한 카툰을 좀 보여드리면, 일단은 그 액티베이션 프로세스라는 걸 거치고요. 이 액티베이션 프로세스가 되면 이 바나듐 자체, 하나의 바나듐이 다양한 형태의 그 산화수를 가지는 활물질, 이온의 물질로 가면서 색변화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셈이 충전되는 형태로 충전에 대한 시스템을 보여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끝나면 이 바나듐 시스템은 충전을 하고요. 충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음극과 양극 사이에 그 셀 볼티지나 아니면 그 충전되어지는 캐패시티 양이 증폭되면서 요 색깔 변화를 통해서 이러한 증폭되는 충전되는 현상을 색깔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징 스테이지에서 충전 스테이지에서 그렇고 또 방전 스테이지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빨리 좀 넘기겠습니다만은 방전 스테이지에서는 금방 방전을 통해서 다시 리버서블한 반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근래 개발하고 있는 오르게닉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바나듐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바나듐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랄지 아니면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온도의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솔루빌리티나 셀 볼티지가 낮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즉 에너지 밀도나 아니면 파워 밀도가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적으로 그것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에서의 저희가 포커스를 두는 것은 펑셔널 그룹을 대체해서 그러한 솔루빌리티를 높이거나 아니면 셀 볼티지를 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전해질의 pH를 컨트롤하고 아니면 애디티브를 써서 솔루빌리티와 사이드 리액션을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성능을 향상시키는 부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촉매를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서 리액티비티를 높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솔루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펑셔널 그룹 서브스티튜션은 이 펑셔널 그룹의 어떤 특별한 형태의 펑셔널 그룹의 도입을 통해서 솔루빌리티를 높이는 형태, 그 다음에 애디티브를 동원해서 솔루빌리티를 높이는 형태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논문으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고요. 대신 이제 그러니까 단점으로는 이러한 에러 압협의 드로백으로 나타나는 셀 볼티지 문제 부분은 우리가 펑셔널 그룹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pH 컨트롤을 통해서 셀 포텐셜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절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단점을 보강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작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드 리액션 부분은 애디티브와 pH 컨트롤, 그 다음에 촉매 적용 등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탈 오르게닉 플로우 배터리에서도 그러한 장단점이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그 셀 포텐셜을 높이는 리간들을 다양하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그 pH 컨트롤이나 카탈리시스를 동원한다든지 하는 등의 기존의 프로세스를 하고 있습니다. 본 특허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멤브레인 없는 레독스 흐름전지라는 특허를 등록을 하였고요. 이것은 이 레독스 플로우 시스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로스오버라는 거에 의해서 생성되는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서 이온 교환이 가능한 두 이온성 액체를 놓음으로써 두 액체가 서로 섞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멤브레인 필요 없이도 그 어떤 충방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허를 저희가 등록을 하였고요. 두 번째 특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루빌리티를 어떤 그 활물질의 솔루빌리티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활물질의 솔루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친핵성 공격을 이용한 고용해도 활물질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뿐 아니고 그러한 물질에 대한 그 구성을
저희가 특허로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존의 활물질은 용해도가 굉장히 낮은 반면에 이렇게 어떤 친핵성 물질을 동원해서 새로운 활물질 비슷한 것을 섞어서 활물질을 높일 경우에는 이런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하고 그것을 실험적으로도 증명을 했고 이것을 특허로 등록을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단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셀 포텐셜이 낮은, 왜냐하면 수계 전해질이고 하다 보니까 낮은 부분인데, 이러한 셀 포텐셜은 그 충전 시와 방전, 특히 방전 시의 파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파워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셀 포텐셜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염소산들을 그 수계 전해질에 이런 활물질에 포함을 시키는 그러한 특허를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물이 이제 물분해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셀 포텐셜에 어떤 한계가 있는 건데, 물분해를 방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산화 환원 반응, 즉 레독스 반응, 셀 볼티지를 구성하는 반응의 반응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셀 포텐셜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촉매를 이용한 특허가 촉매를 이용을 해서 반응성을 높이면 결과적으로 반응성이 높아지는 거에 의해서 이제 두 개의 전극의 반응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좋아지는 반응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배터리 성능이나 아니면 안정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탄소 담지체의 금속 입자를 단지해서 촉매를 제조하는 것을 배터리에 이용을 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특허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레독스 흐름 전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관련된 그거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4가지 특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설명을 들어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그 문의사항이나 궁금증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내지는 우리 상호 간에 좋은 디스커션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과기대의 권용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가천대 박정훈 교수님의 페로보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태양전지 광전극 형성과 표면 처리에 대한 기술을 소개해드릴 가천대학교 전기공학과의 박정훈 교수입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다른 것보다도 제가 했었던 연구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것이 가장 저를 소개할 수 있는 쉬운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몇 가지 과제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적어온 이 내용들은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고요. 캐리어 제어 태양전지, 밴드갭 제어 태양전지, 그리고 또 태양광 ESS 연계 인력 양성, 다중 유전율을 가진 램 캐피시터 소재 등 태양전지와 반도체 관련된 기술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고요. 그 중에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들이랑 관련된 내용들이 2016년에 기사화가 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이 기사들을 보시면 조금 해설 기사들이 나와 있어서요. 그때 썼던 내용들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기술들이었고, 이 연구를 제가 지금 한 7, 8년 정도 이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연구들로 현재까지 약 5,700번 정도 논문 인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 연구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어왔고,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술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기술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광전극을 형성하는 방법과 그거를 기둥으로 해서 그 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각 막들의 표면 처리를 어떻게 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태양전지의 특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특허 2가지를 말씀드리면 연료감응형 태양전지의 광전극 형성 방법, 그리고 이를 이용한 제조 방법 및 태양전지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산소가스가 제어된 하소 조건에서 니켈 페롭스카이트 복합 산화물 분말의 제조 방법과 그거를 이루기 위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 기둥이 되는 두 개의 특허 외에도 사실 아래쪽에 있는 사진이 약간 비유를 위한 사진인데요. 필요한 기술 하나 가지고는 전체적인 기술을 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약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현재 출원 중인 관련 특허들을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페롭스카이트 투명 전극의 표면 거칠기, 그리고 아래 전체 내용을 읽진 않겠지만 읽어보시면 광변환층 거칠기 개선, 표면 거칠기 개선 등으로 표면 처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화 이동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로 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출원 특허 중에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 학교와 저희 연구실과 한국전력에서 공동으로 출원을 한 특허들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태양전지의 그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태양전지라는 것은 당연히 태양광을 잘 흡수를 할 수 있어야 될 게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1단계가 될 거고, 그렇게 흡수된 태양광으로부터 전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 두 가지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는 홀이라고 부르고 하나는 전하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전하는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3단계로 이제 전하 분리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필요한 쪽으로 이동을 해야 그 전하를 수집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효율 높은 태양전지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기술 두 가지는 모두 다 전하 분리에 관련된, 어떻게 하면 전하를 더 분리를 잘하고 분리된 전하들이 자기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음으로써 다시 재결합이 일어나지 않게 방지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아래쪽에 랜덤 무브먼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처럼 만약에 이 전하들이 분리가 돼서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 전하들은 분리가 된 직후에 다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대표적으로 홀 전자 재결합 문제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효율들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아래 그림처럼 만약에 어떤 외부 전기장이 있다던가 아니면 밴드 밴딩을 이용해서 특정한 방향성을 부여하게 되면 전하들이 알아서 마이너스 플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석처럼 N극, S극이 있듯이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미 나눠져 있는 강유전체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재를 태양전지에 적용을 하면 내부에서 전하가 전기장이 생기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해서 소재를 구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 광전극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유리 기판 위에다가 광전극을 많이 형성을 하게 되는데요. 아래 왼쪽 그림처럼 어떤 처리를 하기 전에는 이 막들이 잘 붙지를 못하게 되고요. 이 액상을 이용해서 스핀 코팅이나 아니면은 스프레이 공법이나 여러 가지 공법들을 이용해서 증착을 하게 되는데 증착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설명 그림처럼 물방울을 표면 위에 떨어뜨렸을 때 굉장히 좁은 영역에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물을 밀어내는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에 UV 처리를 해주고 나면 오른쪽 그림처럼 물이 굉장히 넓게 잘 달라붙는 형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UV 처리 후에 이 광전극을 굉장히 잘 형성시킬 수 있고요. 이 기술의 대표적인 장점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표면 처리라는 방법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플라즈마를 이용하는 방법이나 아니면은 아르곤 이온을 표면 위에 조사를 시켜주는 방법들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들은 모두 진공 챔버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사이즈의 샘플들을 처리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진공 장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하지만 UV 처리를 하게 되면 UV 램프 한 개만 있게 되면 롤트롤 공정이나 다양한 아니면 대면적의 유리에서도 굉장히 쉽게 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강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형성된 광전극 위에서 이제 분리된 전하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왼쪽 그림처럼 전하라는 거는 사실 사이즈가 없는 입자이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의 이런 울퉁불퉁한 막이 있게 되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동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오프로드를 달리는 저런 자동차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프로드 도로를 온로드 도로로, 아스팔트 도로로 바꿔주기 위해서 오른쪽 그림에 있는 러프니스를 표시된 이 물결을 깎아주는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법들은 화학적인 방법들이고요.
근데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처럼 아래쪽에 있는 그림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막들에 맞는 특성들을 가지는 화학 처리 방법과 물리적인 처리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어느 부분을 잡을 수 있냐면 지금은 저 위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래스 쪽에 빛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에 투명 전극을 저희가 도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투명 전극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10마이크로 이상의 두꺼운 두께를 쓰기 때문에 그쪽에 굉장히 두꺼운, 굉장히 큰 러프니스를 보이게 되고요. 그래서 그 투명 전극을 일단 잘 깎아주는 방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반도체 공법에서 많이 쓰이는 CMP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일단 첫 번째 막을 잘 표면 거칠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했고요. 그게 첫 번째 표시가 되어 있는 태양전지용 투명 전극의 표면 거칠기 개선 및 광변환 효율 향상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TiO2, 페롭스카이트, 홀 전도체 등의 여러 가지 층들이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그것들의 거칠기를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사용한 LiTS-FI나 아니면 TiCl4 등의 화학 처리를 통해서 일단 물리적인 처리를 거친 굉장히 평평한 그런 유리와 투명 전극 위에 각 층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고요. 이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저희가 마이크로 사이즈에서 시작을 하지만 그 위에 최종적인 막은 약 10나노, 20나노 정도의 거칠기를 가지는 굉장히 원자적으로 평탄한 그런 표면 거칠기를 가진 막을 형성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전하들이 이동할 때 주변에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인 효율이 올라가게 되고요. 저희가 몇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는 전체 효율이 보통 페롭스카이트 솔라셀에서 뭐 15%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래 15% 정도 보이던 게 표면 처리를 통해서 뭐 17%, 18% 정도로 3%의 향상이라고 하면 큰 값 같이 보이지 않지만 전체적인 15%에서 3%면 약 20% 정도의 효율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기술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공법들은 다 액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가의 가격으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기술을 잠깐 서머리를 드리면 두 기술 모두 굉장히 단순한 장치만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공정을 개선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비용 소요 없이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태양전지뿐만 아니라 이런 표면 처리와 전하의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많은 반도체 또는 센서 소자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도 저희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개선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천대 박정훈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이기 때문에 발표 종료 후 현장에서 1대1 상담이 진행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구자와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방송 중에 진행되는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 1대1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팅을 주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대 에리카의 전하층을 포함하는 태양전지 기술에 대해 김대웅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박태주 교수님을 대신하여 자리하게 된 나노소자공학연구실의 박사의 연구원 김대웅 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게 된 특허는 간단한 황처리 공정을 이용해 태양전지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입니다. 특허의 소개는 다음과 같이 특허의 기본적인 배경, 특허 기술의 원리 및 주요 적용 사례를 통한 기술 적용 방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허 기술의 배경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 표면에는 무수히 많은 표면 결함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 결함은 광전자의 재결합을 유발하기 때문에 태양전지 성능 열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산화막을 증착시키는 케미컬 패시베이션과 수소 열 처리를 통한 하이드로젠 패시베이션을 이용하여 표면 결함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결함 제어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태양전지의 경우에는 기판 표면에 피라미드 텍스처와 같은 구조체를 형성하면서 표면적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표면 재결합 이슈가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우측 그림과 같이 흡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나노 구조체 기반의 블랙 실리콘의 경우 계면 결합이 극단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재결합 문제가 심해져서 보다 강력한 패시베이션 성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음전화를 이용한 필드 이펙트 패시베이션입니다. 실리콘 옥사이드와 같은 일반적인 산화막과는 달리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경우 음전화를 띠고 있으며 계면에 형성된 음전화가 다음과 같이 캐리어의 접근을 차단하여 표면 결합에서 재결합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고성능 태양전지에 있어서 최근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기존 양산셀의 경우 반도체와 후면 알루미늄 전극에서 발생하는 재결합 이슈로 인해 성능 개선에 제한이 있었지만 최근 양산셀의 새로운 기준이 된 펄크셀을 보시면 후면에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음전화를 이용한 필드 이펙트 패시베이션을 통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의 경우 2018년 기준으로 전체 셀 양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특허는 바로 황처리를 통해 음전화를 형성하여 태양전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기술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에 대표 도안을 보시면 반도체층과 그 위에 형성된 알루미늄 옥사이드 사이에 황을 주입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패시베이션 성능의 핵심이 되는 음전화를 추가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키포인트는 바로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원자 결합 구조를 바꿔주는 것으로 알루미늄 옥사이드는 특정한 원자 결합을 가질 때 음전화를 형성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이미지처럼 설퍼, 셀레늄 혹은 텔레늄과 같은 물질을 계면에 주입하여 음전화를 띠는 알루미늄 결합 구조를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처럼 표면 황주입을 통한 음전화 형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열처리 공정, 솔루션 기반의 웹케미칼 디핑 공정, 그리고 직접적인 황화물 증착이 있으며 매우 간단한 공정만으로 알루미늄 옥사이드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특허 기술을 적용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리는 방법은 열처리 공정을 이용한 성능 개선 방법으로 좌측 그림과 같이 열처리를 통해 알루미늄 옥사이드와 실리콘 반도체 사이에 황을 주입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입된 황은 추가적인 음전화를 형성할 수 있음을 우측 결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선된 음전화를 통해 캐리어의 라이프 타임이 증가하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논문에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열처리보다 더 손쉽게 황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솔루션 기반의 웹케미칼 디핀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며 열처리와 마찬가지로 계면에 황을 흡착시킬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음전화 개선 역시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블랙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에 적용해 보았을 경우 일반적인 블랙 실리콘 셀에서는 굉장히 열화된 특성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지만 알루미늄 옥사이드 패시베이션을 통해 그 성능이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황처리를 진행하여 음전화를 향상시켰을 경우 일반적인 알루미늄 옥사이드보다 더 개선된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공정의 추가만으로도 효과적으로 셀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결과는 다음 논문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특허는 그 효과와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아 다음과 같이 특허 등록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미국 특허에서도 그 효용성을 인정받아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마무리로 간단히 정리드리자면 알루미늄 옥사이드 패시베이션을 요구로 하는 양산 셀에 기존 공정에 아무런 변경 없이 간단한 황처리 공정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큰 성능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측면에서 그 효용성이 큰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특허입니다. 또한 실시에 실리콘 태양전지 이외에도 알루미늄 옥사이드 패시베이션을 요구로 하는 CAGS 혹은 페로브스타이트 기반의 방막 태양전지에도 동일한 기술 적용이 가능하며 손쉬운 성능 개선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양대 에리카의 김대용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창원대 초전도 풍력 발전기용 초전도 코일의 특성평가 장치 시스템 기술에 대해 성혜진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기술 설명을 맡은 창원대학교 차세대 전력기술응용연구센터의 성혜진입니다. 네, 저희 창원대학교에서 제안을 한 기술은 초전도 풍력 발전기용 초전도 코일의 특성평가 장치 시스템 및 부유식 해상 풍력 터빈용 디지털 트윈 시스템 장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초전도 풍력 발전기용 초전도 코일의 특성평가 장치 시스템 기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풍력 터빈에 대한 동향은 점차적으로 대용량 및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아무래도 탑헤드, 그러니까 블레이드, 허브, 너셀, 제너레이터, 기어박스 등 풍력 터빈의 상부에 대한 하중이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하중 증가에 따라 풍력 터빈의 타워, 부유체, 그리고 파운데이션 부분에 대한 기계적인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한 이송 설치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초전도 풍력 발전기가 제안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전도 풍력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도 풍력 발전기는 간단하게 연구자석형 동기 발전기에서 연구자석을 초전도 코일로 대체한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초전도 코일, 초전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 기술, 즉 극저온에서 전기 저항이 0이라는 성질을 가지는 이러한 초전도 기술을 접목을 한 발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초전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반 구리 코일과 비교를 했을 때 저손실 및 높은 전류 밀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하단에 식을 보시게 되면 본식은 발전기의 출력 공식이 되겠고, 즉 발전기 출력은 코일에서 발생하는 자속 밀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초전도 코일이 보다 높은 자속 밀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음에 따라서 발전기의 출력 용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 반면에 발전기의 최적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전도 코일을 접목한 초전도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3테슬라 이상의 높은 고자장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고자장에 따라서 기계적인 스트레스, 높은 로렌츠 포스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포스에 의해서 초전도 코일에서 기계적인 특성이 취약해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장애적 요인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초전도 코일에서 초전도 선재는 매우 고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전도 발전기를 제작을 할 경우 기계적인 특성을 미리 사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리스크 부분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 창원대학교에서는 초전도 코일용 특성평가 장치를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성평가 장치를 제작을 할 경우에 초전도 코일의 특성, 즉 전기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을 사전에 미리 검증을 하고, 이렇게 검증된 특성을 적용을 한 초전도 코일을 발전기의 전체 시스템에 접목을 할 경우에 초전도 발전기에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점에서 본 기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특성평가 장치의 기술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에 앞서서 먼저 발전기의 동작 원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기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전도 발전기 내부에 있는 회전자가 회전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발생을 하는 시변작에 의한 영향에 따라서 유기기전력, 즉 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 원리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원리를 특성평가 장치에도 동일하게 접목을 하게 됩니다. 다만 특성평가 장치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의 전체 국수 대비 세극만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단지 세극만을 활용을 하더라도 각각의 유기기전력, 자속 밀도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변작에 의한 영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발전기 전체 시스템에서의 크기와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총 극수 대비 세극에 의한 그 크기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결국 특성평가 장치를 적용을 할 경우에 사전에 미리 발전기의 특성을 미리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창원대학교에서 제안을 한 기술입니다. 특성평가 장치에 대한 구성도가 되겠고 총 두 가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스윙 타입이 되겠습니다. 스윙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구동 장치를 이용해서 전기자를 진자운동 시키게 되는 방식이 되겠는데, 이러한 진자운동에 의해서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초전도 코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적인 기계적인 특성을 미리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되겠고, 오른쪽 그림은 픽스드 타입으로 이제 고정식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시스템은 앞서 설명을 한 스윙 타입과는 반대로 일종의 별도의 구동 장치가 없이 단지 삼상 전원을 전기자에 인가를 해서 이때 발생을 하는 초전도 코일의 로렌츠 포스와 그리고 전기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이러한 시스템을 미리 사전에 검증을 할 경우에 초전도 코일의 각각의 이제 특성을 확인을 하고 이에 만족하는 목표치를 달성을 하였을 경우 그 코일을 발전기 전체 시스템에 적용을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발전기 시스템을 모두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높은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 발전기에 대한 기술적인 특징들도 사전에 미리 검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기술이 적용이 필요로 하게 되게 됩니다. 또한 본 기술의 응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기기에서는 초전도 풍력 발전기뿐만 아니라 일반 발전기, 초전도 모터, 자기 부상 열차 등 매우 다양한 응용 기기에도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이러한 특성평가 장치를 활용을 할 경우에 매우 다양한 범위에서도 모두 다양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인 부유식 해상 풍력 터빈용 디지털 트윈 시스템 장치 기술이라는 아이디어가 되겠는데요. 먼저 디지털 트윈 기술은 하단의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어떠한 제품을 가상 세계의 물리적인 부분을 구성을 하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부분들도 모두 동일하게 가상 세계 구성을 시킨 다음 각각 가상과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상호 유기적으로 교환을 하면서 동기화를 시킨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트윈에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실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내부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한 이후에 그 데이터들에 대한 예측 결과를 다시 현실 제품에 적용을 해서 하는 기술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부유식 해상 풍력 터빈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부유식 풍력 터빈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부유식 풍력 터빈에도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필요성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는 심해 지역에서 설치되어야 하므로 육상과 먼 거리의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 편의성이 낮고 고장 발생 및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 정비 및 교체 비용이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디지털 트윈이 접목이 될 경우에 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 정비가 가능한 부분에서 OMM의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디지털 트윈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저희 창원대학교에서 제안을 한 디지털 트윈 기술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단에 있는 그림을 실물 디지털 트윈 내부에 있는 이제 부유식 풍력 터빈의 실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유식 풍력 터빈의 실물에서 제공을 할 수 있는 전기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을 상부와 같이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받아서 이러한 부분에서 실시간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고 예측, 고장 진단, 수명 예측까지 적용이 가능하고, 제어에 대한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다시 그 최적화 제어된 데이터들을 다시 실시간으로 실제 풍력 터빈에 적용을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저희 창원대학교에서는 실제 부유식 풍력 터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RTDS, 리얼타임 디지털 시뮬레이터라는 실시간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해서 사전에 미리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국내에서는 부유식 풍력 터빈이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미리 디지털 트윈을 접목을 하기 위해서는 RTDS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비록 터빈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법을 활용을 할 경우에 사전에 미리 디지털 트윈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후에 추후 부유식 풍력 터빈이 제작이 완료가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을 바로 디지털 트윈으로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목을 할 경우에 아무래도 시간적인 단축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본 기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기술의 응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풍력 터빈뿐만 아니라 제조업, 자동차, 운수항공, 보건의료, 전력산업 등 매우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디지털 트윈과 부유식 해성 풍력 결합은 이제 터빈 설계, O&M, 그리고 풍력 단지에 대한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기술적인 혁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원대 성현진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최진구 교수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대 최진구 교수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제가 대신하여 기술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진행한 후 자세한 설명은 기술 소개 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대 최진구 교수님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은 전원의 공급 상태에 따라 최소한의 전원 공급이 필요로 하는 부하에게 지속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전원을 제어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배터리 전력량에 따라 부하로의 전원 공급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며 부하 중 중요한 장비 및 디바이스에 대해서 정전 시에도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하 시스템 보호 및 보안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세한 기술 소개는 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그리드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확보 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형 전력망입니다. 화석연료 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소 효과를 불러오는 스마트 그리드의 에너지 사용 효율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경부하시 상용 전원으로부터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부하 측 소비 전력이 많은 시기에 공급함으로써 전력 비용 절감 및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 장소와 환경에 따라 부하로 공급할 전원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공급 전원의 제어가 이뤄집니다. 특히 복수의 부하로 배터리 충전 전원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전원 공급이 요구되는 부하에 지속적 전원 공급 관리가 요구됩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전원의 공급 상태에 따라 최소한의 전원 공급으로 하나의 부하에 지속적으로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에너지 효율 향상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로 정전 시 복수의 부하 모두에게 전원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량에 따라 부하로 에너지 공급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전 시에도 중요 장비를 사용할 수 있어 부하 시스템 보호와 보완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 기술의 주목할 특징은 전원 공급 타이밍 정보에 배터리 팩의 배터리 잔존 용량의 크기별로 전원 공급을 차단할 부하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전원 공급 타이밍 정보에 따라 배터리의 잔존 용량의 크기가 클수록 우선순위가 낮은 부하로 공급되는 전원이 차단되는 통합 제어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주파수 조정과 가정용 에너지 보급,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분야 등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미국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빠른 성장을 보이는 미국은 2015년 65메가와트시에서 2020년 1기가와트시 규모로 연평균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가정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은 2014년 215메가와트시에서 2024년 16,713메가와트시로 연평균 55%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올해 약 4,300억 달러에서 2020년 약 3조 5천억 달러 규모로의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본 발명은 특허번호 101754-157 지식재산권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및 이의 에너지 효율 향상 방법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술의 진척 상황은 시험 샘플 제작과 핵심 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입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전력의 저장 및 품질과 에너지 사용 효율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 기술 발표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기술 발표를 통해 확인하지 못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은 설문조사를 작성해 주시면 연구자와 1대1 미팅을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할 테니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 온라인 기술 이전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